신안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청보의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미 배가 기운 상태에서 운항하다 갑판을 통해 바닷물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전선 노선이 순천도심을 우회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효천고 인근에서 성산역으로 우회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에서 매화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4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 수많은 인파들로 붐볐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 8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순천농협의 당선인을 만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지난달 신안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청보의 사고 원인이 갑판을 통해 유입된 바닷물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당국은 조업 중이던 청보호가 좌연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약 3시간 운항하면서 기운 방향에 갑판을 통해 바닷물이 유입됐고 기관실에 약 40cm 정도 물이 차올라 갑자기 뒤집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갑판과 선체 연결부에 설치돼 외부에서 바닷물이 유입되는 걸 막는 이른바 턱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청보호는 지난달 4일 신안군 임자도 서쪽 해상에서 침수가 발생한 뒤 전복돼 승선원 12명 가운데 3명이 구조됐고 5명은 사망, 4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전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현장 인근에서 살수차가 취수 과정에서 전복돼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10일 오전 11시쯤 해남 산이면에서는 70대 남성이 살수차로 물을 뜨는 과정에서 차량이 하천으로 전복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살수차가 목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솔라시도 현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솔라시도 조성공사와는 무관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전남 무안과 통합하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에 무안 주민들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범대책위원회는 10일 항의 방문을 위해 광주시청으로 향한 뒤 무안 군민을 자극하기 위한 도구로 한평과 영광 군민을 이용하는 광주시의 행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전남도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기만했다며 일방적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축제들이 올해부터 하나둘씩 관광객들을 다시 만나고 있는데요. 광양에서는 전남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가 4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봄 기운 가득한 축제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얗고 빨갛게 물든 광양 매화마을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 선 관광객들의 가벼운 옷차림과 얼굴에 가득한 미소는 봄의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집에만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축제에 오니까 기분도 좋고 날아갈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TV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눈으로 보니까 더더욱 더 좋고요. 기분이 좋아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제22회 광양 매화축제가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를 주제로 10일 시작됐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축제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한복 대여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안겨줍니다. 기분이 또 다르네요. 등산복만 입고 있다가 옷을 갈아입었는데 기분이 새색시가 된 기분이에요. 또 지역에서 3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응모하면 최대 5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화축제와는 차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습니다. 모두들 매화축제장에 오셔서 아름다운 매화 향기에 취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양시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 상황 등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축제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축제 첫날 매화 개화율은 70%, 다음 주 수요일쯤이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순천을 찾아 경전선 도심 통과 구간의 우회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순천시와 국토교통부 대시민 간담회를 열고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경과 보고와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민들의 철도 도심 통과 구간의 우회 입장을 확인했으며 효천고 인근에서 신대지구 성산역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라선이 지나는 성산역은 활성화되지 않은 정차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남과 신안이 김산업진흥구역에 선정돼 국도비 포함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의 경우 김생산과 가공, 수출 등 성장 여건이 충분한 지역에서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공모에서 해남과 신안, 충남 서천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남 황산면 일원에서는 친환경 유기인증 지주식 김을 활용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공정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신안지도 임자지구에서는 김양식을 확대하고 수출량을 대폭 확대할 전망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지역 단위 농협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 합병을 이룬 순천농협의 조합장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4선에 도전한 강성채 조합장에 맞선 최남유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는데요. 최 당선인을 만나 순천농협의 현안과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실시된 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전국 최대 규모 농협인 순천농협 조합장에 최남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 당선인은 세대 교체를 강조하며 4선 도전장을 내민 강성채 현 조합장에 맞서 왔는데 투표 마감 결과 최 당선인은 7,180표를 얻어 진검다리 3선의 강성채 후보를 3,500여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농협 경영 속에 그런 것들이 잘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지지해 주시 아니한 그런 조합원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또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조합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 당선인은 1964년생 순천 출신으로 순천농협 유통사업 추진단장과 경영지원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36년 동안 농협에 몸담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편익 증진,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순천농협은 14개 지역 농협이 합병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이 더해지면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 당선인은 조합장과 본점이 가진 권한을 지점으로 대폭 이양해서 농협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모든 권한과 예산이 본점에 집중돼 있어서 농업의 지역적 차별성이 농협 경영 속에 스며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과 조합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합병되기 전 그 지점에 이양을 해서 그 지점 단위에서 많은 조합원의 특색 사업, 실익 사업들이 활기차게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18,000여 명, 전체 자산 2조 원을 보유한 순천농협.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는 순천농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조합원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한 달하고도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걷다 보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쓴 사람보다 훨씬 많이 보이기도 하죠. 방역당국은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서 현재 남아있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는 전문가 다수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시기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만이 남게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은 의심 환자나 고위험군의 동선을 분리하기가 힘든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하고도 2달째입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0일) 오전 7시 30분쯤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나온 세정수가 하천으로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세정수는 의료용 장갑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이 희석된 물질로 파악됐습니다. A기업은 하천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하던 중에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출된 물질은 물과 섞였을 때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해명했습니다. A기업은 방제둑을 설치하고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유출량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일 아침 8시쯤 전남 진도군 지산면의 한 곡선 구간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영상 기록 장치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6시 55분쯤 장흥 관산읍 한 선착장에 정박하고 있던 3톤급 어선 선실 내부에서 유증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실에 있던 선장 A씨와 선원 2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 시동 점검 과정에서 새어나온 유증기가 일시적으로 폭발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포 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목포 신안통합추진위는 10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날 축사에서 목포시 의료원장을 지낸 최태옥 위원장과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민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흥군 의회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고흥군에 건립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누리호 체계 종합사업자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자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특화지구로 지정된 고흥군으로서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고흥군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부지 조기 선정,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등 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신청한 반도체 특화단지는 전국 유일 에너지 믹스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특화단지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등 전남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가 친환경 병원선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현재 병원선 곤정률은 88%로 각종 장비 운용과 시운전을 거쳐 6월쯤 인도할 예정이며 이후 전남 동부권 5개 시군 77개 섬 주민들의 건강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담할 전망입니다. 전남 병원선 511호는 380톤 규모로 승선 인원 48명, 최대 항속거리 560마일 성능을 갖췄으며 국비를 포함해 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목포시의회가 381회 임시회를 열고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10일부터 14일 동안 임시회를 열어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시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